엄마, 그 돈 나 줘! 새벽마다 국밥집을 운영하며 홀로 두 자녀를 키운 옥순. 아들 민수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어머니의 국밥을 외면하고 딸 민정은 시장 냄새를 부끄러워한다. 어느 날 남편이 남긴 7억 원 보험금 소식이 전해지자 소원했던 가족들이 돌변한다. 21년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다. 옥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마, 또 국밥이야?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옥순의 손이 순간 멈췄다. 스테인리스 국자가 뜨거운 국물 위에서 떨렸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돼지국밥 한 그릇이 식탁 위에서 외로이 식어가기 시작했다. 새벽 5시. 전통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옥순의 하루는 이미 2시간째 시작되어 있었다. 굵은 돼지뼈를 우려낸 진한 국물이 가게 전체를 하얗게 감쌌고 파를 썰며 나는 톡 쏘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21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새벽 의식이었다. 옥수는 올해 52살이었다. 거칠어진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고 늘 습기에 젖은 부엌에서 보낸 세월 탓에 어깨는 앞으로 굽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아이들을 키우며 단련된 강인함이 깊숙이 자리 잡은 눈이었다. 민수가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28살의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아직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 키는 훤칠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값비싼 운동화만 신고 다니며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다. 민수야. 옥순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들의 등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단다. 엄마가 새벽부터 우린 국물인데. 알았다고. 나중에 먹을게. 민수의 대답은 짧고 날카로웠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옥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국밥에서 피어오르던 김은 어느새 사라지고 표면에는 기름이 얇은 막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아들이 먹지 않은 국밥을 자신의 앞으로 당겼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넣었다. 미지근해진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벽시계의 짧은 바늘이 6을 가리켰다.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옥수는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올렸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잠깐 바라봤다. 언제부턴가 뺨이 깊게 패이고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녀는 곧 고개를 돌렸다. 한탄할 시간은 없었다. 시장길에 나서자 익숙한 소음들이 귀를 채웠다. 트럭에서 야채를 내리는 상인들의 구령 소리, 바퀴 달린 리어카가 석판을 굴러가는 덜컹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생선 부르는 소리. 옥수는 그 소리들 사이를 누비며 자신의 가게로 향했다. 옥순이네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다. 가게는 테이블 8개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벽면은 20년간 쌓인 단골 손님들의 사진으로 가득했다. 새벽부터 나와 일하는 시장 상인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택시기사들, 해장을 위해 찾아오는 직장인들까지. 이들 모두가 옥순의 국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했다.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70대 노인이었는데 이미 10년 넘게 매일 아침 첫 손님으로 찾아오는 단골이었다. 사장님 국밥 하나.
네, 금방 나갑니다. 옥수는 능숙하게 뜨거운 국자로 국밥을 떠서 그릇에 담았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고소한 돼지고기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다. 파김치, 새우젓, 다진 마늘이 담긴 작은 접시들을 정성스럽게 차려냈다. 노인은 첫 숟가락을 떠넣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이 맛이야. 사장님, 국밥 먹고 20년째 하루를 시작하는데 언제 먹어도 똑같이 맛있어. 옥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하루를 버텨낼 힘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옥수는 쉴 틈 없이 국자를 휘두르고 그릇을 나르며 하루를 보냈다. 밤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을 때까지 그녀의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콱콱 소리를 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자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았다. 민수는 늦은 시간까지 나가 있었고 대학원생인 딸 민정은 며칠째 집에 오지 않았다. 옥수는 냉장고에서 남은 국밥을 꺼내 혼자 데워 먹었다. 차가운 집안의 숟가락 소리만이 쓸쓸히 울렸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어느 연예인의 결혼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화면 속 젊은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던 옥순의 눈가에 문득 눈물이 고였다. 21년 전 남편 영호가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을 때 옥순은 31살이었다. 어린 아이 둘을 품에 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그녀가 선택한 것이 국밥집이었다.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정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후 20해 동안 옥수는 오직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민수의 학원비, 민정의 대학 등록금, 두 아이의 옷값까지. 자신은 몇 년째 같은 옷을 돌려 입으면서도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애썼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그들의 눈에 어머니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들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았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쯤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가 술에 취한 채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민수야, 저녁은 먹었니? 옥순의 물음에 민수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 먹었어. 친구들이랑.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옥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들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거실에 불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던 옥수는 부엌을 지나며 문득 걸음을 멈췄다. 아침에 민수가 먹지 않고 간 국밥 그릇이 그대로 싱크대에 놓여 있었다. 딱딱하게 굳은 국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언제부턴가 자신이 정성껏 끓인 국밥은 늘 이렇게 식어버렸다. 아이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뜨거웠던 모정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녀 혼자만이 그 차가움을 견뎌내고 있었다. 옥수는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그고 찬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민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튀어나왔다. 옥수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며 눈을 감았다. 아침 10시 국밥집의 첫 번째 손님 러시가 지나간 직후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자를 든 채로 받은 전화였는데 딸의 첫 마디가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다.
전날 밤 민정의 회사 후배가 우연히 시장을 지나다 옥순의 국밥집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26살인 딸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막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녀에게 국밥집을 운영하는 어머니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다. 옥수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로 손을 닦았다.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는 몇 번을 빨아도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다. 21년간 매일 두른 앞치마의 끈은 허리 부분이 늘어나 있었고 곳곳에 국물이 튄 얼룩들이 박혀 있었다. 민정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옥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다. 친구들이 다 알게 됐잖아.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나 완전 쪽팔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옥순의 심장도 덩달아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밥 냄비에서는 여전히 하얀 김이 피어올랐지만 옥순의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택시기사였는데 밤샘 운전을 마치고 해장하러 온 단골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찌들어 있었지만 옥순을 보는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국밥 하나 부탁해요. 옥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국자를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뜨거운 국물이 국자에서 흘러넘쳐 바닥에 떨어졌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증발하는 국물방울을 바라보며 옥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자신도 저 국물처럼 조금씩 증발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장님 괜찮으세요? 택시기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옥수는 정신을 차렸다. 아, 죄송해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았다.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올리고 파를 송송 썰어 얹었다. 김치와 새우젓, 다진 마늘까지 빠짐없이 챙겨 테이블로 가져갔다. 택시기사는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감탄했다. 이 맛이에요. 사장님 국밥 먹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나요. 옥순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가족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낯선 손님이 해주고 있었다. 하루가 깊어갈수록 손님들은 계속 찾아왔다. 새벽부터 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병원 간호사, 술을 먹고 해장하러 온 직장인들까지.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모두 옥순의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몰렸다. 옥순은 쉴 틈 없이 국자를 휘둘렀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고 이마에서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앞치마는 이미 국물과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건설 과장 김철수입니다. 혹시 고 박영호 씨의 부인이신가요? 옥순의 손이 멈췄다. 남편의 이름을 듣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21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영호.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도 이제는 거의 없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옥순의 목소리는 갑자기 작아졌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영호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그 아침 도시락을 싸주며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했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오후에 걸려온 그 끔찍한 전화.
김 과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남편분이 당시 우리 회사에서 산재보험 외에 별도로 가입하신 생명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급이 지연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옥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받은 보험금은 고작 3천만 원이었다. 당시에도 적은 금액이었지만 어린 아이 둘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국밥집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보험이 있다고요? 네. 당시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단체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했고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여러 차례 합병을 거치면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은 서류를 펼쳐 보였다. 복잡한 숫자들과 한자가 빼곡히 적힌 보험 약관이었다. 옥수는 안경을 꺼내 썼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옥순의 질문에 김 과장은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도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7억 원입니다. 옥순의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7억? 그 숫자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21년 동안 국자를 들고 하루 벌어 10,000원, 20,000원씩 모아온 그녀에게 7억이라는 숫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잠깐, 뭐라고 하셨죠? 7억 원입니다, 부인. 김 과장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다. 주변의 소음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다. 부글부글 끓고 있던 국밥 냄비 소리도 시장의 웅성거림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옥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을 수가 없었다. 7억.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 너무 늦게 찾아왔다.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일주일 내로 지급됩니다. 김 과장의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옥수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현실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났다. 민수는 집도 없이 전세로 살고 있었고 민정은 신입사원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었다. 7억이 있다면 아이들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다. 돈이 생기면 정말 아이들이 달라질까? 아니면 더 멀어질까? 김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한 장 더 내밀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그가 나간 후 옥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님들이 들어와도 국밥을 주문해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7억이라는 숫자만이 맴돌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다. 옥수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되새겼다. 민정의 차가운 전화부터 7억이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민정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주저했다. 7억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딸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결국 전화를 걸지 않고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옥순이 들어오자 급히 화면을 닫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민수의 목소리에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옥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피곤함이 앞섰다. 민수야, 저녁 먹었니? 네, 먹었어요.
짧은 대화 후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옥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았다. 온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민정이었다. 엄마, 내일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해요. 할 얘기가 있어서. 옥수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분명 오늘 아침 전화에 대해 사과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7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까? 그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영호를 생각했다. 21년 만에 돌아온 그의 마지막 선물. 하지만 그 선물이 가져올 변화가 두려웠다. 엄마, 그 돈 나눠줘. 민수의 술 취한 목소리가 새벽 2시의 정적을 깼다. 옥수는 거실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다. 보험금 소식을 들은 지 사흘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던 그녀의 눈가에는 검은 그늘이 깊게 패여 있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 소리가 비틀거렸다. 민수는 벽에 기대어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에 붉게 달아오른 뺨,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그의 절박함을 말해주었다. 28살의 그는 대학 졸업 후 2년째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준비하거나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그만 홀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었다. 옥수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술 냄새와 함께 담배 냄새가 섞인 채취가 코끝을 찔렀다. 요즘 들어 민수는 밤늦게 들어올 때마다 이런 냄새를 풍겼다. 20해 동안 키워온 아들의 변화된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수야, 술 마시고 왔니? 물 좀 마셔. 옥순이 부엌으로 향하려 하자 민수가 팔을 잡았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옥수는 약간의 아픔을 느꼈다. 엄마, 내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지? 7억이면 나도 이제 사람 구실할 수 있어. 민수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옥수는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소파에 앉히려 했다. 하지만 민수는 거부했다. 왜 대답을 안 해?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건 우리 때문이잖아. 이제 그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옥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민정은 며칠째 집에 오지 않고 있어서 이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 벽시계가 새벽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일도 아니 오늘도 새벽 5시에는 일어나 시장에 나가야 했다. 옥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들의 채취에 섞인 절망의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2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 민수야, 엄마도 생각이 필요해. 갑자기 이런 큰 돈이 생기니까. 생각? 뭘 더 생각해? 난 이미 다 계획했어. 민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볼펜으로 삐뚤빼뚤 적힌 글씨들이 보였다. 전세금, 결혼자금, 창업비용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1억만 있으면 전세 걱정 없고 2억 있으면 유진이랑 결혼도 할 수 있어. 나머지로는 작은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 유진은 민수가 대학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였다. 간호사로 일하는 그녀는 지금까지 민수를 기다려주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민수는 피하기 바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신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었다.
옥수는 아들이 적어놓은 계획서를 바라봤다. 세상에 이런 계획을 세울 정도로 절박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아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민수야. 엄마 제발. 난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술 기운이 빠지면서 진짜 감정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친구들은 다 자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난 아직도 엄마한테 용돈 받아 쓰는 한심한 놈이야. 옥순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못 본 척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매일 국밥집 일에만 매달려 아들의 마음까지 챙기지 못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정이었다. 새벽 시간인데도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았다. 옥수는 민수에게 잠깐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집이야? 나 지금 가고 있어.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뭔가 급하고 흥분된 것 같았다. 보통은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하는 그녀가 이런 시간에 갑자기 온다고 하는 것도 이상했다. 민정아, 너무 늦은 시간 아니니? 내일. 엄마, 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곧 도착할게. 전화가 끊어졌다. 옥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분명 7억 보험금 때문일 것이었다. 민수가 그랬듯이 민정도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올 것이다. 누구야? 민정이? 민수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남매지만 돈 문제에서만큼은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옥순도 알고 있었다. 응, 곧 온다고 하네. 지금 이 시간에? 얘도 돈 얘기하러 오는 거겠네.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옥수는 부엌에서 물을 떠와 아들에게 건넸다. 민수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떨궜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유진이 만나자고 해도 돈 없어서 피하게 되고. 옥수는 아들 옆에 앉았다. 민수의 어깨가 많이 말라 있었다.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그렇게 힘들었구나.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지. 민수의 목소리는 자조적이었다. 옥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어릴 때처럼 작은 손이 아니라 이제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손길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정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오빠도 여기 있네. 민정은 거실에 들어서며 형과 어머니를 번갈아 봤다. 민수는 여동생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너도 돈 얘기하러 온 거지? 오빠도 그렇잖아. 남매는 서로를 노려봤다. 옥수는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이 답답했다. 언제부턴가 두 아이는 만나면 이렇게 으르렁거렸다. 민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업 계획서였다. 표지에는 더 블루 카페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카페 창업하려고 해. 이미 다 준비했어. 옥수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다. 대기업에 들어간 지 1년도 안 된 민정이 벌써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인가?
민정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회사 생활이 그렇게 힘드니? 힘든 게 아니라 내 꿈이 있어, 엄마. 그런데 창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동안 못했던 거야. 민정은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였다. 예상 매출, 투자 금액, 손익분기점까지 자세히 계산되어 있었다. 꽤 공을 들여 만든 것 같았다. 3억만 있으면 강남의 좋은 자리에 카페를 낼 수 있어. 요즘 카페 창업이 대세잖아. 민수가 비웃었다. 카페? 너 커피 제대로 만들 줄도 알아? 그냥 겉멋만 들린 거 아니야? 오빠는 뭘 안다고 그래? 적어도 난 계획이라도 세웠어. 계획? 나도 계획 있어. 똑같이 세웠다고. 남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옥수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7억이라는 돈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 그만해, 둘 다. 옥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민수와 민정이 어머니를 봤다. 옥순의 얼굴에는 피로와 실망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엄마는 21년 동안 너희만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봐야 하니?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엄마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다. 엄마, 설마 혼자 쓰겠다는 건 아니지? 그게 뭐가 잘못이야? 옥순의 반문에 민정은 말문이 막혔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어머니가 당연히 자신들에게 돈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도 아니고 아빠가 남긴 돈인데. 민수가 중얼거렸다. 옥수는 아들을 날카롭게 봤다. 그래, 내 아빠가 남긴 돈이야. 그런데 그 돈을 받기 위해 엄마가 2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해 봤니?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이 덜컹덜컹 울리고 있었다. 옥수는 창밖을 봤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엄마는 내일부터 며칠 쉴 거야. 그동안 생각 좀 해볼게. 옥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옥순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굽어 보였다. 그리고 그 굽은 어깨에는 21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옥순이 대박 났다면서? 이웃집 경숙의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다. 옥수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경숙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침 9시, 평소 같으면 국밥집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옥수는 사흘째 가게 문을 닫아둔 채였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경숙은 40 후반의 동네 사람으로 소문을 퍼뜨리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동네 전체로 번지는데 하루면 충분했다. 옥수는 경숙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뒤로 물러서고 싶었지만 좁은 골목길에서 피할 곳은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옥순이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경숙은 이미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아니, 남편분이 남긴 보험금이 몇 억이 나온다면서 시장 사람들이 다 얘기하던데. 옥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진 것일까? 분명 조심스럽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경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에서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게도 안 나가는 거구나.
부자 되니까 일하기 싫어졌지? 경숙의 말에 옥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2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던 국밥집을 며칠 쉰다고 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뭘. 7억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잖아. 7억이라는 숫자가 골목에 메아리 쳤다. 옥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창문 너머로 이웃들이 내다보고 있었고 길 건너편에서는 아주머니 몇 명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부럽네, 정말. 우리는 언제 그런 행운이 올까? 경숙의 뒤에서 다른 이웃이 거들었다. 옥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장바구니를 꽉 쥐고 집으로 향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피할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 급히 전화를 끊었다. 옥수는 민수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누구랑 통화했니? 아, 그냥. 친구. 민수는 시선을 피했다. 옥수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으며 아들을 다시 봤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야, 혹시 밖에서 우리 얘기하는 거 들었니?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엄마. 보험금 얘기. 옥수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답답했다. 어떻게 알게 된 걸까? 글쎄요. 아마 시장에서 누군가 봤겠죠. 김철수 과장이 왔을 때. 그날 이후 옥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고 국밥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문이 닫힌 것을 보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축하한다며 다가왔지만 그 축하 속에는 진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고모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언니, 나예요. 소식 들었어요. 고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다. 옥순의 남편 영호의 여동생이었던 고모는 평소에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명절 때나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무슨 소식이요? 보험금 얘기 말이에요. 정말 7억이나 나온다는 게 사실이에요? 옥수는 대답하기를 망설였다. 고모와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고모는 어떻게? 아이고, 벌써 동네에 다 소문났어요. 나도 시장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고모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다. 옥수는 불편함을 느꼈다. 고모, 저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서. 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들 수술비가 좀 필요한데. 전화를 끊고 난 후 옥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고모의 부탁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척들, 예전 동네 사람들, 심지어 민수와 민정의 친구들까지. 모두가 축하한다는 말로 시작해서 결국 도움을 요청하는 말로 끝났다. 저녁 무렵 민정이 집에 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어두웠다. 옥수는 딸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민정아, 무슨 일 있었니? 민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엄마, 회사에서 다 알고 있어. 보험금 얘기.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그런 얘기를? 모르겠어. 아마 누군가가 소문을 냈겠지. 오늘 팀장님이 나를 불러서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민정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옥수는 딸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다. 힘들었겠구나.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 엄마. 전에는 그냥 신입사원이었는데 이제는 집안에 돈 많은 애가 된 거야. 민정의 말에 옥수는 마음이 아팠다. 딸이 이런 시선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더 빨리 결정하고 싶어, 엄마. 회사 그만두고 내 일을 시작하고 싶어. 옥수는 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돈이 생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었다. 아이들도 이웃들도 심지어 자신도. 그날 밤 옥수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억이라는 돈이 가져다 준 변화가 과연 좋은 것일까? 21년 동안 국밥집에서 보낸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다. 새벽 4시가 되자 몸이 저절로 일어났다. 21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옥수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다. 창밖을 보니 시장 쪽에서 불빛이 보였다. 상인들이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문득 국밥집이 그리워졌다. 새벽마다 끓여내던 뜨거운 국물, 단골 손님들의 인사,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피로감까지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상담사입니다. 7억 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옥수는 문자를 삭제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였다. 그 다음은 보험회사, 그 다음은 은행이었다.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밤새 수십 통의 문자가 쏟아졌다. 옥수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아이들의 태도도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옥순의 집을 향해 걸어왔다. 옥수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다. 분명 어제 문자를 보낸 사람들 중 하나일 것이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옥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 울렸고 이웃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어 내다보기 시작했다. 또 다른 구경거리가 생긴 것이었다. 엄마, 문 안 열어줄 거야? 민수가 물었다. 그도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잖아. 투자 상담하러 온 사람들 같은데. 요즘 많이 온다던데. 민수의 말에 옥수는 놀랐다. 요즘 많이 온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결국 그들은 명함만 현관문에 끼워두고 갔다. 옥수는 명함을 집어들고 읽어봤다. 프리미엄 자산 관리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다. 이런 명함이 벌써 서너 장 모여 있었다. 옥수는 명함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7억이라는 돈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있었다. 전화벨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집 전화였다. 옥수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옥수님 맞으신가요? 저희는 고급 주거 단지 분양 상담.
옥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전화선을 뽑아버렸다. 더 이상 이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다. 그때 민정이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큰일이야. 회사에 기자가 와 있어. 기자? 응. 서민 성공 스토리를 취재하러 왔다는데 나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어. 옥수는 어이가 없었다. 이제는 기자까지 나타났다니. 민정아, 절대 인터뷰하면 안 돼. 알아, 엄마. 벌써 거절했어.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옥순도 모르는 일이었다. 7억이라는 돈이 가져온 변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조금 조용해졌다. 옥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돈을 받기 전에 삶이 그리웠다. 비록 힘들었지만 단순했던 그 시절이.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저 시장의 평범한 국밥집 사장이었던 그때가. 이 돈 다 너희에게 줄 생각 없다. 옥순의 말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컵을 들던 손을 멈췄고 민정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저녁 8시, 한 달 만에 가족 3명이 함께 모인 식탁이었다. 옥순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옥순은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돈 때문에 변해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들이 보여준 진짜 모습까지. 7억이라는 숫자가 가져온 변화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28살의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친구들에게 곧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유진에게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희망을 품게 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옥수는 아들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가슴이 아팠다. 민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미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고 카페 창업을 위한 자리도 알아보고 있었다. 강남의 한 상가 건물주와 임대 계약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다. 엄마, 농담하는 거지? 민정의 음성이 떨렸다. 옥수는 두 아이의 충격받은 얼굴을 번갈아 봤다. 언제부턴가 이들에게 자신은 돈을 주는 존재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니라 ATM 기계처럼. 농담 아니야. 엄마도 생각이 있어. 옥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린 결정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지만 그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다. 민수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엄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유진이한테도 약속했고 친구들한테도 말했어. 그래서 더 안 줄 거야. 옥순의 단호한 대답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평생 엄마를 위해 살았잖아. 평생 나를 위해 살았다고. 옥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쌓여있던 서운함이 터져나왔다. 너희는 언제 엄마를 위해 살았니? 국밥집 창피하다고, 시장 냄새 난다고 친구들한테 숨기고 다니면서. 민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옥순의 말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건 엄마가 이해를 못해서.
이해. 내가 21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한 것도 이해 못할 일이야?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들이었다. 민수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럼 엄마는 혼자 7억을 다 쓸 거야? 왜 안 돼? 내 남편이 남긴 돈인데. 엄마 혼자 돈인 줄 알아? 우리도 아빠 자식이야. 민수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옥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돈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민수야, 목소리 좀 낮춰라. 낮출 수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민수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흥분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민정도 일어나서 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희가 힘들었다고? 그럼 엄마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옥순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52살의 그녀는 아이들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지금만큼은 당당했다. 엄마는 선택이 있었잖아. 재혼할 수도 있었고 다른 일 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선택이 없었어. 민정의 말에 옥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래, 엄마가 선택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도 엄마가 선택할 거야. 옥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민수와 민정은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민정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옥수는 딸을 바라봤다. 어릴 때는 그렇게 예쁘고 착했던 민정이 언제부턴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응, 정말이야.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옥수는 알 수 없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너희들 알아서 해. 지금까지 그래왔잖아. 옥순의 차가운 대답에 민수가 주먹으로 벽을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작은 구멍이 생겼다. 엄마, 후회할 거야.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민정도 눈물을 닦으며 가방을 들었다. 엄마가 그렇게 나오실 거면 나도 생각이 있어. 민정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옥순의 가슴에 메아리 쳤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옥수는 식탁을 바라봤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다. 밥그릇도 그대로, 반찬도 그대로였다. 마치 가족의 마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옥수는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그릇을 담그며 생각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아이들이 원망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돈만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 어머니를 ATM처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7억이 없었다면 절대 보이지 않았을 그들의 진짜 모습.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온 옥수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아이들의 충격받은 얼굴만 떠올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정이었다. 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아까는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하지만 옥수는 그 속에 숨겨진 계산을 느낄 수 있었다. 민정아, 엄마 마음은 정해졌어.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민정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옥순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지난 한 달의 기억이 그녀를 붙잡았다.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면 더 얘기할 필요 없어. 옥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았다. 그날 밤 옥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한 달 동안 시달렸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국밥집에 서 있었다. 뜨거운 국자를 들고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어주고 있었다. 그 꿈속의 자신은 행복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 몸에 밴 습관이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며 창밖을 봤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빛이 보였다. 그들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옥수는 결심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7억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삶을 찾아가겠다고. 가방을 하나 샀다. 평생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는 생소한 물건이었다. 여행 가방을 고르면서 옥수는 설렜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떠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국밥집 앞을 지나쳤다. 닫힌 문에는 잠시 휴업이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옥수는 그 쪽지를 떼어내고 새로운 쪽지를 붙였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문을 닫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이너스 옥순 올림. 그 쪽지를 붙이고 나서 옥수는 뒤돌아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 일어섰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민수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옥순의 대답은 단호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옥수는 여행 가방을 열고 옷을 넣기 시작했다. 많지 않은 옷들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충분했다. 가방을 싸면서 그녀는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옥순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7억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은 하루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